염수정 추기경이 어제 하루 일정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염추기경의 방북 의미와 향후 남북관계 변화에 대해서 탈북자 출신 박사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점에서 북한이 어쨌든 염추기경의 방북을 허락을 했습니다. 이 의도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네, 간략히 한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북한이 이제 워낙 그 남북관계, 대남 정책이 사이클이나 패턴이 이제 협박, 도발, 대화 이런 식으로 쭉 바뀌어 왔는데 올해는 좀 대화가 먼저 진행돼서 연초에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에서 한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협박과 도발이 이제 계속 그 악순환 됐는데 이번에 이제 염추기경을 받아들인 것은 결국 남북 관계를 이렇게 계속 강성 모드로 끌고 갈 수만은 없지 않느냐. 뭔가 5월이 지나고 6월이 되면은 남북 관계도 뭔가 실리주의로 전환시키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6월과 9월 사이에 김정은이 베이징을 방문할 계획을 평양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했고 시진핑 주석이 설득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낸 결과라고 볼 때 이번 염추기경의 방북 승인 이런 것들은 뭔가 북한이 남북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또 남북관계 문을 비스듬히 열겠다는 그런 의지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 화답해서 염수정 추기경이 한국에 오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진실로 대화를 하며 평화가 정착될 것으로 본다. 이런 메시지를 또 남기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남북관계 대화의 포문을 좀 열어주기 위한 그런 포석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게 다른 정치인이나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종분리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정경분리를 남북관계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서 종교라는 게 북한은 좀 황폐화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종교인이 북한에 인도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고 통일에도 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관료나 정치나 이런 접촉은 기피하고 있지만 종교인을 접촉하고 개성공단으로 받아들였다는 데서 북한의 뭔가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약간은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행태랑은 조금 다른 어떤 종교를 통해서 새롭게 좀 민간 차원을 좀 넘어서는 어떤 종교 차원에서의 협력이라든지 대화가 물꼬를 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계기라고 볼 수 있을 건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제 종교인들이 북한은 종교인들이 평양에 오거나 북한 주민들과 접촉하는 것을 한쪽으로는 두려워하면서도 또 가장 적대적 이지 않은 것이 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염추경님을 아마 이번에 이렇게 선뜻 받아들이되 그것을 또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지금 평양의 정세나 남북 관계를 볼 때 너무 오픈해서 이렇게 요란하게 떠드는 것은 싫어하지만 일단은 수락했다는 점에는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비공개로 조건을 달았던 것은 좀 북한 주민이라든지 북한 군부 세력을 의식해서 한 걸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 쪽에서 어차피 보도가 되겠습니다만은 북한 내에서 주민들 또 군부를 다독거려야 되는데 그 종교인들이 북쪽으로 들어왔다. 이것이 별로 체제 유지에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노코멘트로 아마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북한이 취한 어떤 유화 제스처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제 염수정 추기경의 방북도 허용했습니다만 우리 정부에 다음 달에 6.15 공동 행사를 열자고 또 제안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좀 추모하는 행사를 개성에서 같이 열자.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일단 우리 정부는 거부를 했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정부로서는 아마 6.15 공동 행사만 하자고 해도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데 여기에다 이제 세월호 그 참사를 곁들여서 추모 행사 형식으로 하겠다는 게 이제 북한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정부가 그러면 북한의 그 23층 고층 아파트 붕괴 희생자 추모와 6.15 행사를 같이 하자. 그러면 평양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지금 우리 육사 지방선거도 있고 뭔가 남쪽 정부와 국민을 좀 분리시키는 남남 갈등이 필요한 시점에서 6.15 행사만 하자 해도 그런데 이게 여기다 세월호 참사 우리 가장 아픈 우리 국격에 맞지 않는 사고가 지금 정말 나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는데 이걸 같이 하자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내재된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일반인이 생각해서도 혼란스럽습니다. 메시지가 방북도 받아들이다가 이렇게도 되고 여러 가지 주고받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그럼 어떤 식으로 남북관계가 좀 변화돼 갈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북한의 이제 대남 정책은 항상 대외 정책이 종속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 체제로서는 빨리 베이징도 한번 가서 국제 관계를 개선하고 그래서 이제 중국과 미국의 비핵화 압력을 피해 가면서 또 남쪽과는 이제 뭔가 좀 실리를 챙기는 지금 북한이 우리 남쪽에 대해서 가장 바라는 것은 오이사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자들이 이제 중국과 북한의 무역을 출혈 무역이라 그리고 남북 간의 무역을 수혈 무역이다. 그러니까 중국과 하는 건 뭐 피를 다 뺏기는 거고 남북 간에 해야 이게 북한의 수혈의 주사바늘이 꼽히니까 북한도 살아난다. 이것이 이제 현명한 길입니다만은 북한 김정은 체제가 아직 그 내부적으로 정리가 잘 안 되고 장성택 숙청이나 뭐 최근에 권력 여동도 많이 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북 관계에서 이렇게 아직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남북 간의 어떤 물자 이동을 수혈 관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이후에 반출을 승인한 그 인도적 지원의 물품을 북한이 거부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속내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 오이사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과 같은 뭔가 큰 건 바라면서 또 우리의 이 진심 어린 걸 거부한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볼 땐 이것은 그 물자 자체의 의미를 부여해서라기보다 이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말하자면 이번에 우리가 뭘 준다면은 그것이 드레스덴 선언의 실천 첫 번째 성사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이걸 받아들일 경우 그 의미 드레스덴 선언이 부각되고 그들은 이제 이것을 우리의 진정성을 무슨 흡수 통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것 같습니다. 자, 북한 내부의 상황도 저희는 뭐 항상 궁금한 상황이에요. 평양 주민들이 과연 지금 한 300~400명이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고로 숨졌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평양 주민들이 이 정도면 지금 동요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지 사정이 밝으시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현지 분위기는? 상당히 좀 패닉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 하나로 무너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제 5월달 해빙기가 되니까 이게 무너졌지만 또 다른 아파트가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이게 속도전이다.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 고층 건물들을 올려 세웠습니다. 지금 평촌구역 바로 옆에 그 만수대 구역에 이제 창전거리 여기는 50층짜리도 있단 말이죠. 이게 다 군인들이나 인민 내무군이 줬기 때문에 날림 공사가 되고 철근이나 세멘트가 제대로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제 평촌구역 아파트가 하나 무너졌지만 또 그 연이어서 도미노적으로 무너질 경우 김정은 체제에게는 심대한 타격이 되고 또 평양 주민들도 과거처럼 그렇게 무조건 충성하는 집단이 아니라 이제 뭔가 계산할 줄 알고 또 그걸 다 핸드폰 150만 대 이상의 평양시에 있으니까 찍어서 전국에 돌리고 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제때 사과라고 했습니다만은 문제는 저런 사고가 또 일어나느냐 마느냐 이것이 상당히 그 방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동요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동요하는 게, 민심이 동요하는 게 아마 김정은 체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수습을 하려고 할까요? 글쎄 아마 지금 책임자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방점인데 북한은 지금 올해 또 가뭄이 들어서 식량 문제도 그렇고 2014년 들어와서 안 좋은 일들이 북한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인민보안부장 최부위를 비롯해서 그 손우형철 건설총국장 뭐 5사람을 딱 찝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과거 2009년 화폐개혁에 책임을 물어서 박남기를 총살하듯이 다 총살할 수도 없는 게 그 5명이 전부 다 김정은 체제 출현에 기여한 그 핵심 그 공신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 중에서 아마 한두 명은 총살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이 주민들의 어떤 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자 보라 이게 당에 충성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시범 총살은 진행할 텐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화폐개혁 때는 뭐 총리가 나서서 사과도 했는데 이번엔 노동신문에 다 오픈했으니까 한두 명은 총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염수경 추기경의 어제 방북 일정 후에 남북관계 어떤 좀 변화가 있을지 또 평양 내부 상황에서까지 안찬열 세계북한 연구소장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